2024년 6월쯤에 방영했던 하우스 오브 드래곤 시즌2는 시즌1보다 2회 분량이 적은 총 8부작입니다. 최종 시즌4까지로 완결 예정인데 시즌2는 타르가르엔 내전의 도입 단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복수의 시작, 아들은 아들로 갚는다. 시즌1 마지막 부분에서 아에곤 2세가 정통 후계자인 라에니라의 뒤통수를 치며 철왕자에 즉위했고 라에니라의 아들 루케리스는 아에몬드 왕자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이제 타르가르엔 가문은 두 세력으로 완전히 나뉘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수도 킹스랜딩에 있는 아에곤 2세와 알리센트 왕비 측을 녹색파로 드래곤스톤에 거처를 둔 라에니라 여왕을 미는 쪽을 흑색파라 칭합니다. 녹색파와 흑색파는 웨스테로스 대륙의 가문들로부터 각자 지지 세력과 지원 군대를 얻고자 노력합니다. 북부 윈터펠로 간 자케리스는 크레건 스타크와 동맹을 맺습니다. 역시 스타크가는 정통 후계자를 지지하며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라에니라는 아들 루케리스를 잃어 큰 충격을 받았고 해변에서 루케리스의 옷과 찢어진 용 날개를 발견하며 복수심에 타오릅니다. 흑색파 드리프트 마크 영주인 코르리스 벨라리오는 전략적으로 해상을 봉쇄합니다. 해상 통로가 막혀버리자 킹스랜딩과 레드킵에 물자와 식량이 부족해져 백성들은 공궁에 빠집니다. 녹색파는 바라테온과 라니스터 가문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묘하게 왕자의 게임의 영향 때문인지 저는 녹색파와 라니스터 쪽이 왠지 빌런 같고 정통 후계자인 라에니라와 스타크가 쪽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아에곤 2세는 직접 나서서 라에니라를 공격하고 싶어 하는데 의회가 말립니다. 지난 시즌1에서 잠깐 얼굴을 비쳤던 미사리아가 재등장합니다. 킹스랜딩에서 라리스 스트롱과 알리센트 측에 의해 모든 걸 잃은 미사리아는 다에몬에게 붙잡힌 죄수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유를 대가로 다에몬과 거래한 미사리아는 다에몬의 암살 작전을 돕습니다. 다에몬은 암살자로 쥐잡이 2명을 고용해 아들의 목숨은 아들의 목숨으로 갚는다. 애꾸는 아에몬드 왕자의 암살 작전을 꾸밉니다. 암살자 2명은 쥐를 잡는 척 레드킵 성안을 돌아다니지만 때마침 아에몬드는 하필 성안에 없었고 대신 다른 왕자인 쪼꼬미 아에곤 2세의 아들인 제이리스의 목을 베어 죽입니다. 이때 아들이 죽는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보고 겁에 질린 헬레이나 왕비는 도망치다 알레산트 대왕비와 크리스톤콜의 민망한 잠자리를 목격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를 잔인하게 죽이다니! 어린 왕자 시해 사건으로 여론은 라에니라 측에 나쁘게 흘러갑니다. 아들을 잃은 아에곤 2세는 분노했고 오토 하이타워는 어린 왕자의 장래 행차를 대중들에게 선보이며 정치적으로 활용합니다. 멍청한 쥐잡이 암살자 때문에 다에몬과 라에니라 부부도 한바탕 다투고 이후 다에몬은 드래곤을 타고 홀로 떠나버립니다. 복수 2회차 라에니라 암살 작전. 어울리지 않지만 수관이 된 크리스톤콜은 쌍둥이 기사 아릭에게 위험한 개인 미션을 맡깁니다. 현재 아릭과 똑같이 생긴 쌍둥이 형제 에릭이 라에니라 여왕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릭이 에릭인 척 접근해 라에니라를 죽이라는 임무인데요. 에릭은 시즌1 말미 킹스랜딩에서 라에니스의 탈출을 돕고 드래곤스톤에 와서 라에니라에게 왕관을 바친 그 기사입니다. 이때 미사리아는 라에니라에게 자유를 받고 떠나던 와중 눈썰미 좋게 우연히 성에 접근하는 아릭을 보았고 이를 에릭에게 알립니다. 해서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에릭이 라에니라의 침소에 도착해 쌍둥이 형제 간의 결투가 벌어집니다. 녹색파 아릭을 죽이고 흑색파 에릭이 승리는 했지만 자신의 형제를 죽였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한 에릭은 자결하고 맙니다. 이 사건 이후 미사리아는 라에니라의 신임을 얻고 드래곤스톤에 눌러앉아 라에니라의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시즌2 후반부에는 미사리아와 라에니라가 돈독해지다 못해 키스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이 키스씬은 원래 대본에 있던 게 아닌데 캐릭터들의 감정선 때문에 현장에서 즉흥으로 만든 장면이라고 하네요. 한편 해고당한 오토 하이타워는 올드타운으로 돌아간다고 알리센트에게 말합니다. 올드타운에 있는 다에론 얘기도 나오는데 시즌2에서 다에론이 등장하지 않지만 8화 마지막 장면 중 하나로 하이타워 군대 위에 드래곤이 한 마리 날아다니는 씬이 나옵니다.
그 드래곤 이름은 테사리온으로 기수는 다레온입니다. 다레온은 알리센트의 셋째 아들로 어릴 적부터 올드타운에서 지냈고 나이스한 성격에 검술까지 뛰어나다는 뉴비 10대 타르가르엔이 시즌3에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이후 오토 하이타워는 올드타운으로 여행을 갔다며 시즌2 내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드디어 8의 마지막 장면 중에 어느 배안인지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추레해진 모습으로 잠깐 나옵니다. 라이니스는 라이니라에게 친족과 용들 간의 전쟁이라는 큰 파국을 막기 위해 알리센트와 얘기를 먼저 해보라고 조언합니다. 라이니라는 미사리아의 도움으로 알리센트가 다니는 킹스랜딩의 교회에 잠입합니다. 라이니라는 전쟁을 피하고 싶어 했고 서로 자식들의 살해 사건을 사과했지만 알리센트는 피를 보고 싶어하는 남자들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로써 라이니라의 외교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 라이니라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 왕자를 되찾거나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룩스레스트 전투와 권력의 변화. 수관이 된 크리스톤 콜은 전쟁의 핵심 지역으로 군대를 끌고 가자고 주장합니다. 알리센트는 반대했지만 아에곤 2세는 전쟁을 원합니다. 아에몬드와 크리스톤 콜은 지 둘끼리만 전략회의를 해서 아에곤 2세의 심기를 거슬리게 하기도 합니다. 시즌2에서 그애인 하이타워 알리센트의 친오빠의 등장씬이 늘어났습니다. 그애인 하이타워는 시즌1 1화 마상시업에서 다에몬에게 처발렸던 인물로 잠깐 나오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톤 콜과 그애인 하이타워는 녹색파 군대를 이끌며 흑색파 지지 세력 성들을 공격합니다. 시즌2 4화는 드디어 드래곤 전쟁 씬으로 도파민 가장 터지는 에피소드였는데요. 룩스레스트에서 흑색파와 녹색파의 전투가 한바탕 벌어집니다. 드래곤 멜레이스를 탄 라이니스가 참전해 전장을 숲의 밭으로 만듭니다. 한편 아에몬드는 현존 가장 거대한 용 바가르와 숲에 몸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정에 없던 아에곤 2세가 드래곤 썬파이어를 타고 갑자기 나타나 멜레이스와 싸웁니다. 싸움은 썬파이어보다 덩치가 더 크고 고련한 멜레이스가 우세합니다. 썬파이어가 진짜 불쌍하게 당하던 와중에 최종 보스 바가르가 등장했고 아에몬드는 멜레이스와 함께 의도적으로 아에곤 2세에게도 함께 불을 내뿜는 드라카리스 공격을 해버립니다. 아에곤 2세와 썬파이어는 숲으로 추락해버렸고 아에곤 2세는 화상을 입어 끔찍한 몰골로 발견되는데 죽은 줄 알았지만 목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도망가면 좋았을걸. 라이니스는 후퇴하지 않고 다시 아에몬드와 싸우는데 멜레이스는 덩치가 큰 바가르한테 목이 뜯겨버렸고 라이니스도 추락해 멜레이스와 함께 죽습니다. 원작 TMI 하나 하자면 원작에선 아에몬드가 고의로 아에곤 2세를 공격했다고 나오진 않습니다. 세 마리의 용이 모두 함께 땅에 추락해 라이니스는 굳게 그을린 시신으로 아에곤 2세는 갑옷이 피부에 녹는 심한 부상을 입었고 아에몬드만 온전히 다시 나타난다고 묘사되었습니다. 아에곤 2세는 생존했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화상으로 투페이스까지 돼버렸습니다. 크리스톤 콜은 분명히 아에몬드가 아에곤 2세도 함께 공격하는 모습을 본 것 같은데 아에몬드 편이라 그런지 모른 척하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는 침상에 누워있는 아에곤 2세 대신 왕노릇을 할 인물로 아에몬드를 뽑습니다. 드디어 은근히 왕권을 탐내던 아에몬드는 석정 왕자가 됩니다. 외모부터 범상치 않았던 아에몬드 석정 왕자의 시대가 왔습니다. 아에몬드는 간섭하는 잔소리쟁이 엄마 알리센트를 의회에서 쫓아내고 킹스랜딩의 성문을 닫아 주민 한 명도 떠나지 못하게 봉쇄해버립니다. 아무리 봐도 또래로 보이는 이 둘은 놀랍게도 모자지간입니다. 검색해보니 배우들 실제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올리비아 쿡이 93년생, 이완 미첼이 97년생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에몬드에 의한 사파이어 눈에는 제작진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푸른 눈이 왕자의 게임 속 나이트킹의 파란 눈과 시각적으로 비슷해 보이길 원했습니다. 이는 아에몬드가 타르가르엔 가문에 파멸을 가져오는 냉혹한 존재임을 암시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하렌호레간 다에몬. 쥐잡이 암살 작전 실패로 라에니라와 다툰 후에 리버랜드의 세력을 모으고자 다에몬은 하렌홀에 갑니다. 다소 싱겁게 하렌홀 성을 점령하는데
라리스의 삼촌이자 현재 하레놀의 영주인 사이먼 스트롱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며 다에몬에게 성을 홀랑 넘깁니다. 하레놀은 지난 화재 사건으로 더욱 성이 망가져서 곳곳에 빗물이 새고 라리스가 재산을 다 옮겨놔 허울뿐인 성이 돼버렸습니다. 한편 리버랜드 지역 내에선 블랙우드와 브라켄 두 가문이 오랜 암숙지간입니다. 사소한 일로 두 가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다에몬은 흑색파인 블랙우드의 손을 들어줍니다. 문제는 블랙우드 가문이 타르가르엔 깃발을 달고 선을 넘는 악행을 저질러 리버랜드 내 다른 영주들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에몬은 블랙우드 가문 대표의 목을 잘라버리고 리버랜드의 세력을 얻어냅니다. 하레놀 성에서 내내 저주 같은 환영에 시달리며 아내인 라에니라를 배신할지 다에몬의 행보가 궁금했는데 결국 다에몬은 팔의 말미 나무에게서 화이트워커와 훗날의 예언에 관한 비전을 보고 왕위가 중요치 않다는 것과 자신의 역할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말에선 하레놀에 등장한 라에니라에게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시즌2에서 다에몬은 부부 화해 엔딩으로 끝납니다. 시즌2의 새 캐릭터로 하레놀의 미스테리한 마녀 알리스 리버스가 등장합니다. 다에몬은 시즌2 내내 마녀 알리스 리버스에게 영향받으며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다 각성하는데요. 이 마녀는 하레놀의 나무 아래에서 다에몬이 죽게 될 거란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드라마가 예언으로 자체 스포일러를 하고 있습니다. 원작 스포일러를 조금 하자면 이 마녀 알리스 리버스는 하레놀의 영주였던 라이오넬 스트롱의 사생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리버스라는 성은 리버랜드 지역 사생아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원작에서는 아에몬드와 연인 관계가 되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드래곤 기수들의 등장. 자케리스는 쌍둥이 탑으로 가 프레이 가문과 무사히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왕자의 게임에서 역대급 피해 결연식 사건을 일으킨 프레이 가문의 조상들입니다. 라에니라 측은 군대를 받고 프레이가는 보상으로 하레놀을 요구합니다. 타르가르엔 핏줄 중 유일하게 드래곤 기수가 아닌 다에몬의 둘째 딸 라에나는 라에니라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을 갑니다. 먼저 새끼 용들과 용의 알들을 챙겨 베일의 이오리로 갑니다. 여기서 드래곤 알들이 유난히 길게 화면에 잡히는데 바로 이 드래곤 알들이 훗날 왕자의 게임에서 데너리스가 부활시키는 그 알들입니다. 그런데 라에나는 베일에서 한 야생 드래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일행이 다 펜토스로 떠나려는데 라에나는 홀로 야생 드래곤을 찾기 위해 방황합니다. 그리고 8의 마지막 장면 몽타주 중에 라에나가 마침내 그 야생 드래곤을 발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원작 스포일러를 조금 하자면 이 야생 드래곤은 양을 야무지게 먹는 모습에서 쉽 스틸러로 추정됩니다. 원작에서는 양고기를 좋아하는 야생 드래곤으로 진흙빛 갈색의 못생긴 용모를 가졌다고 합니다. 원작에선 네틀스라는 타르가리엔 핏줄 천민 캐릭터가 나오는데 매일 아침 먹이로 양을 십스틸러에게 주며 용을 길들이는 데 성공하고 이 네틀스는 다에몬과 함께 바가르와 싸울 훈련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 버전에서는 각색되어 네틀스 캐릭터 내용이 라에나 캐릭터로 합쳐진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직계 자식들을 잃은 코를리스 벨라리오는 손녀인 바엘라를 드리프트 마크의 새 후계자로 지목하려 했지만 거절당합니다. 이로써 코를리스의 사생아 스토리가 흥미로워지는데 해서 시즌2에서는 새로운 캐릭터로 알린과 아담 형제가 등장합니다. 알린은 은발을 숨기기 위해 머리를 미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알린과 아담은 코를리스 벨라리온의 서자들이었습니다. 연한 은회색의 시스모크란 드래곤. 시스모크는 라에노르가 시즌1에서 죽음으로 위장하고 에소스로 떠나는 바람에 기수 없이 외롭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이 시스모크가 아담 앞에 나를 타고 다니라고 직접 앞에 찾아옵니다. 레이노르와 깊은 유대감을 가졌던 시스모크는 레이노르와 비슷한 피가 흐르는 이복 형제인 아담을 기수로 받아들였을 거라 추측해봅니다. 해서 아담은 라에노르의 드래곤이었던 시스모크의 새 드래곤 기수가 되고 흑색파에 서게 됩니다. 아담은 코를리스에게 우호적이지만 알리는 적자들이 다 죽고 나니 서자들을 찾는 아버지에게 섭섭함이 가득하고 아들 노릇을 할 생각이 없음을 밝힙니다. 코를리스가 양육비라도 잘 챙겨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뭔가 뚝심 있는 행보에 왠지 알린 캐릭터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알리센트까지 의회에서 내쳤던 아에몬드 섭정 왕자는 라리스 스트롱을 신임하지 않습니다.
아에곤 2세는 생사를 헤매다 의식을 되찾았지만 아에몬드가 또 자신을 해칠까봐 전투 때 기억이 나지 않는 척 연기합니다. 아에곤답지 않게 참으로 현명한 처사였습니다. 사실 아에곤 2세도 바가르가 없으면 녹색파에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아에몬드를 어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엔이라는 코를리스 벨라리온을 세수관 핸드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드래곤 스톤에는 드래곤 기수가 없는 강력한 드래곤 버미토르와 실버 윙이 있습니다. 버미토르는 바가르 다음으로 덩치가 크고 사나워서 전력에 큰 도움이 될 드래곤입니다. 전쟁통에 드래곤 기수가 절실하기에 라엔이라는 타르가르엔 혈통을 가진 주변 인물들을 물색하는데 타르가르엔 먼 핏줄을 가진 기사 스테픈 다클린을 버미토르 앞에 데려가 테스트합니다만 실패하고 맙니다. 시즌2에서 새롭게 휴 해머라는 대장장이가 등장합니다. 드래곤을 죽이는 발리스타를 만들기 위해 자금 요청을 하러 아에곤 2세와의 아련 장면에서 첫 등장했었습니다. 이 휴라는 대장장이는 타르가르엔 핏줄을 가진 평민인데 시즌2 내내 왕가의 정책으로 휴와 가족들은 고초를 겪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타르가르엔 핏줄을 가진 평민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울프 화이트입니다. 헤어스타일이 비슷한 중년 남성 캐릭터라 초반에 휴랑 울프가 헷갈렸는데요. 울프는 한량인 술꾼 캐릭터로 타르가르엔가의 사생아입니다. 울프는 바엘론의 핏줄인데 바엘론은 제에리스의 아들로 다에몬의 이복 형제쯤으로 추측됩니다. 시즌2 내내 킹스 랜딩의 식량 부족 문제는 심각해지고 민심은 더욱 나빠집니다. 울프와 휴는 동궁에 빠진 백성들 씬에 빠짐없이 등장하죠. 미사리아의 간책으로 라엔이라 측은 킹스 랜딩에 식량이 가득 담긴 조각배들을 보냅니다. 굶주려 성난 킹스 랜딩 백성들은 이제 라엔이라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엔이라의 스파이들은 은밀히 타르가르의 사생아 모집 공고를 내립니다. 드디어 휴와 울프 등 타르가르엔가의 많은 사생아들이 드래곤스톤에 깊숙한 드래곤 굴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의 7화가 시즌2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성난 버미토르는 사람도 씹어먹는 고질라가 되어 대학살을 벌입니다. 도망치던 휴는 버미토르와 대면하는데 이 와중에 휴는 여성을 대피시키고 버미토르를 유인하는 대인배 매너까지 선보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휴는 버미토르와의 기싸움에서 이기고 당당히 버미토르의 새 기수가 됩니다. 이때 휴가 버미토르 앞에서 컴온이라고 소리 지르는 장면이 명장면으로 꼽히는데요. 원래 대본상의 어떤 대사로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용기를 표현한 배우의 애드립이었고 감독이 이를 매우 마음에 들어해서 그대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굴 깊숙이 도망치던 울프는 또 다른 용 실버윙을 만나는데 울프 역시 죽지 않고 실버윙의 새 기수가 됩니다. 실버윙은 버미토르와 커플인 온순한 암컷 드래곤입니다. 흑수저 사생아들의 인생이 역전하는 장면들이 왠지 뭉클했습니다. 흑색파가 새 드래곤 기수들로 가득 차며 자케리스는 자신의 입지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자케리스는 자신이 하인스트롱의 핏줄이며 알고 보면 서자이기에 더욱 불안함을 느끼죠. 똥줄 타는 흑색파. 막강한 유비 드래곤 기수들의 등장으로 기세는 완전 흑색파로 기울게 됩니다. 아에몬드 섭정 왕자는 흑색파의 3명의 드래곤 기수가 새로 생긴 걸 알게 되고 인근의 샤프포인트 마을을 공격해 불태웁니다. 자유도시로 간 타이랜드 라니스터가 코를리스의 해상 봉쇄를 깨부수기 위해 삼두정과 협상을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에몬드는 헬레이나에게 드림파이어를 타고 함께 하레놀로 싸우러 가자고 졸랐지만 거절당합니다. 헬레이나는 브랜 스타크처럼 비전을 보는 예언 능력이 있어서 아에몬드가 아에곤 2세를 공격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무서운 여자였어요. 그리고 헬레이나가 본 미래를 말하는데 아에곤 2세가 다시 나무 왕자에서 통치할 것이며 아에몬드는 신의 눈에 삼켜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 내용을 풀이하자면 신의 눈은 세븐 킹덤에서 가장 큰 호수의 지명으로 하레놀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이 드라마가 예언으로 부들부들하게 자체 스포일러를 해댑니다. 원작에서 헬레이나는 단순한 캐릭터로 나오는데 드라마 버전에서는 예지력을 가진 신비로운 인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헬레이나는 사실 멍한 표정으로 소름 돋는 예언을 빙자한 스포일러를 해대고 있었는데요. 어린 아들이 쥐잡이들에게 암살당하기 전 헬레이나는 남편에게 드래곤이 아니라 쥐가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시즌1에서는 손이 배트를 돌리니 초록실 검은실 드래곤 어쩌고 하며 중얼거렸는데
오토 하이타워 핸드의 정치 공작으로 내전이 발생한다는 걸 예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에몬드의 죽음과 나무 왕자에서 통치하는 아에곤 2세도 예언했는데 나무 왕자는 아에곤 2세가 휠체어 신세이거나 온전치 못한 상태로 통치하게 됨을 암시합니다. 시즌2 결말 폭풍 전야 라인이라는 이제 7마리의 용을 거느리고 다에몬과 리버랜드의 지지를 받았으며 코를리스는 배들의 개조를 끝내 녹색파와의 전투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불리해지고 아들한테 팽당한 녹색파의 알리센트가 몰래 드래곤스톤에 찾아와 라인이라와 밀담을 나눕니다. 알리센트는 이제 와서 아에곤 2세를 왕자에 앉힌 게 실수였다 인정합니다. 알리센트는 아에몬드가 곧 하레물로 떠나니 그때 라인이라가 킹스랜딩으로 와 철왕자를 차지하라고 얘기합니다. 대신에 자신이 딸 손녀와 함께 떠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데 라인이라는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선 아에곤 2세의 목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때 아에곤 2세는 라리스와 떠나고 있었습니다. 라리스는 아에곤에게 호의를 도모하자 설득하고 한상의 짝꿍이 된 둘은 라리스가 꽁쳐졌다는 황금을 믿고 어디론가 떠납니다. 라인이라와 드래곤스톤을 떠나는 알리센트의 모습, 그리고 라니스터, 스타크, 하이타워, 툴리 군대들의 행진 모습, 타이랜드 라니스터와 크롤리스의 함대 등 전투를 준비하는 웨스테로스 전역의 몽타주 장면을 보여주며 시즌2가 마무리됩니다.